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발급하는 법 그리고 보는 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등기부 등본 수시로 떼고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쉬운 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께는 그리 만만하지 않은 일이겠구나 싶어요. 근데 항상 듣기는 계약할 때, 특히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꼭 등기부 등본 떼보고 열람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떼는지 또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등기부 등본을 떼시려면 여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인터넷 등기소 치시면 이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열람도 발급도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효력은 발급하기가 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어차피 내가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열람하기만으로 충분하죠. 또 비용도 여기 조금 더 싸고 그러니까 저는 열람하기를 주로 이제 보거든요. 열람하기를 눌러서 아니면 발급하기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주소를 넣는 거예요. 주소를 정확하게 다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만 넣어도 물건이 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간단하게 제가 있는 팰리스 카운티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소를 넣으신 다음에 검색 눌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팰리스 카운티 몇 동 몇 호에서 검색을 눌렀더니 이렇게 팰리스 카운티 물건이 떴어요. 떴는데 만약에 팰리스 카운티가 부천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면 3개가 뜨겠죠. 3개가 뜨니까 그 중에서 내 물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부천이니까 부천을 선택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을 전부 다 보여줄까 아니면 일부만 보여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부 다 알아야겠죠. 전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됐고 전부 중에서도 말소사항 포함인지 아니면 현재 유효사항만 볼 건지 이 2가지를 또 선택하게 해요.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것은 왜 등기부 등본 이렇게 빨간 줄 쭉쭉 꺼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거는 이미 말소된 내용,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말소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 그것까지 다 보고 싶다 하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너무 길어지고 깔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상황만 정확하게 알면 되지 하시면 현재 유효사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다 공개해 줄까 아니면 앞부분만 공개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또 다음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그 내용은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으면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니까 결제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제. 요런 이제 아무 방법이나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고 나면 그럼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원했던 그 동호수, 그 열람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열람을 클릭하시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테스트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이거 이제 열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만약에 그게 이제 펼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깔려져 있다면 돈만 날아가고 이게 등기부 등본이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열람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돼 있나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테스트 화면이 먼저 뜹니다. 이렇게 테스트 화면이 뜨면 나한테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구나 나는 볼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원래 또 이 화면이 또 나와요. 그럼 이 화면에서 한 번 더 열람하시면 내가 원했던 그 등기부 등본이 뜨는 겁니다. 이제 등기부 등본 저랑 같이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어느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유의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볼게요. 1번 이제 직접 열람이나 직접 발급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제일 안전하죠. 내가 직접 떼보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보통 이제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면 공인중개사가 항상 바로 직전에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해서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체크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안전해 하시면 항상 직접 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기 전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기 전에 매번 새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는 매번 돈을 이제 넣기 직전에 매번 떼서 보여드려요. 자, 지금 확인했고요. 지난번 하고 변동사항 없고요. 이제 입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한 달 있다 넣을 건데 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확인해야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번 열람이나 매번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셨으면 거기 나와 있는 소유자와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그 소유자가 맞는지 그 사람의 신분증을 이렇게 확인해서 얼굴도 보시고 내용, 주민등록번호도 확인해 보시고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하시면 그러면 이제 계약금이나 이런 걸 입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자 명의의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나는 뭐 그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내 와이프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소유자 명의로 입금해야 됩니다. 하고 선생님 계좌번호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그 소유자 명의의 계좌번호로 송금할 것. 요거 꼭 유념하시고요.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고 나서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발행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뗐으면 상관없죠. 내가 금방 뗀 걸 내가 아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뗀 걸 보여준다면 발행일이 언젠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행일. 어제 뗀 거 같으면 오늘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발행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도 보세요. 페이지 수가 뭐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딱 이게 페이지마다 찍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첫 페이지가 5분의 1이라면 이게 5장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5장이 다 있는지 중간에 혹시 한 장 빠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페이지 수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소를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그 물건이 정확하게 이 물건이 맞는지 101동 101호인지 아니면 101동 102호인지 그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갑부에 가서 소유자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주민등록번호가 맞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분증과 맞는지 그렇게 소유자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런 다음 을구로 가서 권리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또 뭐가 있는지 근저당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을 거래를 하신다면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둘 다 떼야 됩니다. 토지분, 건물분 둘 다 떼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물 등기부 등본만 떼봤더니 아무것도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상 토지를 떼보면 토지에 이미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둘 다 떼야 되고요.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하나에 다 한꺼번에 적혀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한꺼번에 적혀 있어서 그냥 하나만 떼시면 됩니다. 하나만 떼시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아파트 같으면 표제부가 이렇게 한동 건물의 표시 내가 만약에 101동 101호면 먼저 101동의 표시가 쭉 나옵니다. 전체 101동의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나 101호 내 물건 101호의 표시가 또 나와요. 이렇게 표제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 아파트. 그런 다음에 이제 갑구 넘어가시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그 사람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같은 게 있다면 요 갑구에 적힙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그 소유자 이름 뒤에 쫙 붙는 거예요. 압류, 가압류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끗한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을구가 나와요. 을구는 앞에 있었던 소유권 이외의 나머지 권리에 관한 사항 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은 다 을구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 기억하시면서 저랑 같이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페이지거든요. 좀 사진으로 찍어서 좀 흐릿하긴 한데 맨 먼저 제가 등기부등본 떼면 먼저 뭘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람 일자, 정확하게 날짜 언제 건지 날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소를 보시라고 했죠. 주소, 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그 물건이 맞는지 그 물건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맞는지 여기 뭐 상암 월드컵 파크의 몇 동 몇 호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먼저 표제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표제부 중에서 한 동의 건물의 표시, 여기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한 동의 건물의 표시가 먼저 나옵니다. 뭐 1층은 뭐 2층은 뭐 쭉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표제부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럼 내가 들어가는 101호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요. 나의 대지권 비율, 전체 대지권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내가 대지권 비율이 이만큼입니다. 여기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갑구. 갑구는 아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여기 나와서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소유자는 누구고 주민번호 어떻게 되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요 내용 뒤에 붙어 있겠죠. 이게 깨끗하다면 그런 건 없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을구.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또 이 사람 여기는 가려졌는데 조금 전세권, 또 이것도 근저당권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권리들이 여기 설정이 돼 있다면 이 집은 좀 불안한 집인 거죠. 이런 집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가 깨끗한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집이 되겠죠. 그런 물건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근저당권 하나 설정된 그런 물건은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 사람이 나 대출 얼마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할 거예요. 잔금, 그 전세금 잔금으로 다 정리할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확인을 시켜준다면 그러면 이제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잔금 치는 날 이거 대출 다 완납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까지 해주는 조건임 이렇게 특약사항에다 기재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안전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보시니까 이제 좀 등기부등본 떼는 법도 좀 쉬워졌고 떼면 또 어떻게 보실지도 알겠죠? 한 번만 더 총정리를 해볼까요? 등기부등본 처음에 떼시면 먼저 날짜 보시고 페이지 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주소 확인하신 다음 소유권자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권리사항이 뭐뭐가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거래하실 때마다 등기부등본으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라고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